풀비린내에 대하여인데, 자, 제목은 적고 하자. 자, 작가가 아마 익숙한 사람이야. 자, 나희덕이죠. 자, 우리 지난 1학기에 문학작품 할 때, 자, 1단원의 나희덕의 산속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죠. 자, 나희덕이 시인이자 수필가야. 자, 그래서 그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쓰고 하시는 분도 많아. 자, 어쨌든 자, 시인이지만 오늘의 갈래는 자, 수필이야. 자, 주제를 보면 되게 무거워도 보이거든. 생명에 대한 걸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수필에 가깝냐면, 자, 이 풀비린내라고 하는 제목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자, 이것이 자, 작가의 경험과 관련이 깊어요. 자, 그래서 작가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나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는 경수필로 분류를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 풀비린내라고 하는 냄새는 아직까지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자,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돼. 자, 보자. 자, 광주 비엔날레에서 자, 태국의 수라시 쿠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자, 이게 화자의 경험, 이제 작가의 경험으로 시작이 되죠. 자, 여기 보면은 감성적 기계 동그라미 쳐볼까?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작품은 1965년형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세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서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 기계의 자, 본래 용도를 자, 전복시킨다라고 얘기를 할게. 자, 뒤집는다고. 자, 그럼 본래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자, 쓰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 이제 본래 용도의 기계의 의미를 전복을 시켜서 자, 새로운 의미를 자, 부여한다 정도로 가세요. 자,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 그냥 자동차 차체만 껍데기만 남겨서 뒤집은 다음에 자, 그네 침대로 만들어 놨다는 거지. 자,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자,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자, 이 나는 나희덕 본인이겠죠? 자,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봅니다. 자,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동차라고 하는 의미. 자, 자동차의 자, 본래 용도나 의미는 자, 달리는 무기라고 했어. 자, 치면 죽잖아. 그치? 자, 달리는 무기인데 자, 이 친구를 뒤집어서 자, 새로운 용도. 자, 즉 자, 휴식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거지. 자, 그것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한다. 자, 이어서 자,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 자,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자,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에는 자, 내 손으로 해결을 다 해야 됐고 자, 뭐 거리도 먼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돼. 자,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때 많을 때만 이제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자, 우리 그런 거 있죠. 드라이브 간다 하지. 마음이 답답할 때 차 타고 나가면은 또 기분 좋아. 자, 그리고 실제적인 목적이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대. 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라고 한대. 자, 그 다음 자,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탱스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우리 에민 자, 탱스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자동차를 무엇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자동차는 자, 머물고자 하는 의지 밑줄. 자, 그리고 영토 밖으로 자, 여기 밑줄 움직일 필요성. 자, 이걸 동시에 충족시켜 준대. 자, 머물고자 하는 욕구. 자, 플러스 자, 뭐 움직일 필요성. 자, 이동.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을 시켜 주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 주는 건 자, 원래 모순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머물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냐? 가만히 있으면서 이동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선 왜 가능하냐면 자, 이 머문다라고 하는 말은 자동차 안에서
자, 머무는 거주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자동차가 항상 움직이지는 않잖아. 자동차가 서 있을 때는 머무는 기능이. 자, 자동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이동성이 이제 충족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동차라고 하는 아득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는 것도 이러한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자,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의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해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의도와 다른 모순된 의도까지도 요거까지도 해소를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결국, 감성적 기계는, 원래 용도를 전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렇게 모순된 욕망의 충족도 감성적 기계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자동차 얘기일까? 그건 또 아니거든. 봐봐.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대. 여기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경험. 이 경험이 중요해. 어떤 경험이냐면,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친구들을 채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광주로 내려올 수는 없을 때, 근데 밤에 고속도로를 탈 때 차에서 계속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이 소리가 뭐냐면,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라니 했다. 요 돌방이라고 하죠.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밑에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는데, 이게 뭐래?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자네였다. 밑줄. 이 경험은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풀벌레를 죽인 일이야. 이게 풀벌레의 잔해라고 묘사가 되고, 작중 제목으로 나오는 풀 비린내라고 하는 의미야. 그래서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느낀 화자의 정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풀벌레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인 거지.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풀벌레를 다닥다닥 죽이면 아유 더러워라 이러고 말겠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생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 생명이란 건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어서 그러나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서리 쳐지는 기억으로 남았고, 밑줄.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더러워서? 아니야. 손을 씻는 행위는 죄책감 때문이야. 손 씻음. 그래서 우리 요런 표현 있잖아. 범죄자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형 다 살고 나와서 나 이제 그 일에서 손 씻었다 이 말을 하잖아, 그치? 그런 말도 다 이제 죄책감을 덜어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에서는 손 뗐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도 손 씻었다라고 하는 건 죄책감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봐요. 다음.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지디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 밑줄. 이게 깨달은 거지. 이 경험을 통해 작가가 깨달은 바는, 인간에게 편리한 도구 같은 것들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 괜찮아. 이어서 그리고 이제 밑에 보세요. 옛날 티베트의 승려. 마지막 부분인데 갑자기 티베트의 승려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승려가 대표적으로 살상을 하지 않는 이제 종교인으로 유명하지. 보세요.
자,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닌대. 천을 두르면 미생물이 덜 들어온다고 생각했지. 야, 이 관점이면 숨을 안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야, 그 미생물이 얼마나 작은 애들까지 있겠냐? 숨 쉴 때 우리 지금, 말로는 다 하지 못하지만, 저 벌레가 좀 크지? 자, 저 벌레는 좀 큰데, 저거 말고, 저거에 이제 한 100분의 1 정도, 아니 10,000분의 1 정도의 크기의 생물이 있다고.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와, 먹었다가, 죽이고, 와, 뱉고, 아니면 싼다고. 맞아? 자, 이런 것처럼, 자, 승려들은, 결국 이제 얼굴에 여러 겹의 천을 두르는 이유가, 자,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자,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상행위다. 왜? 고속도로 달리면 타닥타닥 한다며. 자, 그러면 이 사람 말대로면 자동차 타면 안 돼. 자, 근데 오른쪽 보세요. 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자, 이 무슨 말이야? 자,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자, 내적 갈등을 한다는 거잖아. 자, 탈까 말까? 타면 생명을 죽이고, 안 타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자, 안 죽일 수 있는데 가깝죠.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 결국 정리한 건 뭐냐면 이 내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아, 해결책은 뭐다? 태도를 정리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동차를 실제로 안 탈 수는 없대. 뭐 애들 픽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서 안 쓸 수는 없는데, 자, 그 해결 방식이 뭐다? 밑줄. 차를 유지는 해. 근데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춘대. 자, 유지는 하는데, 자, 사용은 줄이고, 자, 의존도를 낮춘다고. 자, 그럼 꼭 필요한 때만 타겠다, 이런 거잖아. 그치? 자, 말 그대로 생명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 빈도를 좀 줄여보자. 그럼 아까, 바람 쐬러 답답함이 있을 때 바람 쐬러 나가는 거는 최대한 좀 덜 하고, 진짜 필요할 때 고를 때만 쓰자. 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자, 여기 나오면은 풀비린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까 우리 풀비린내는, 자, 풀벌레를 죽인 잔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풀비린내가 어떻게 발전했어? 피비린내라고, 자, 발전을 했다고. 자, 그러면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은 그냥 풀벌레 정도만 죽이는 거지만, 자, 이거 계속 하다가는 우리 편함만 추구하다 보면은, 자, 자, 많은, 자, 생명을 해할 수 있다. 자, 요런 데까지 생각이 뻗어 나가는 거지. 자, 그런 경각심이에요. 자, 그런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대. 마지막. 자,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는데, 자, 차를 소유하고 나서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난데, 나조차도 운전하면서 여러 생명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자,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다만 그날을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 자, 이걸 다른 말로 죄책감이라고 하겠지. 자, 이 원죄의식인 죄책감처럼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되게 깊은 거다. 나라면은, 아이, 기분 좋아라. 잘 타고 왔다. 아이, 고속도로에서 오늘 한 200 밟아봤네. 실제로는 안 그럽니다. 자, 안 그러는데, 그냥 별 생각 없었을 건데, 자, 뭐 문학 작가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지. 자, 진짜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요런 깨달음이나 그런 걸 문학 작품으로 이제 풀어내는 힘이 강하죠. 자, 어쨌든 풀비린내에 대하여라고 하는 나이덕의 경수필은, 자, 요 정도 읽으시면 돼요. 되게 짧죠? 자, 오늘 진도는 요 정도고요.